안녕하세요. 맘띵 대표입니다. 오늘은 서울시립대 2022학년도 입시 전형 그리고 전략 그리고 어떤 변화가 있는지를 말씀드릴까 해서 이렇게 방송으로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먼저 2022학년도 서울시립대학교 입학 전형 기본 계획, 수시 모집 인원 감축과 함께 수능 위주 전형 정시가 4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금 내년부터 대부분의 대학교들의 정시 40% 가까이 육박하고 있다는 점 잘 아실 거예요. 반면에 정시가 늘어나면서 학종은 축소되는 경우도 있지만 또한 논술도 좀 축소 혹은 폐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립대 같은 경우는 내년부터 인문계열 논술 전형을 폐지합니다. 그래서 77명만 선발하게 됩니다. 그러면 지역 균형, 이게 이제 선발 전형이죠. 지균이라는 것은 뭐 잘 아시다시피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선발하는 거겠죠. 그래서 192명을 선발하고 있는데요. 학교별 교장 선생님, 학교별 추천 인원은 4명 이내만 추천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서울시립대는 아시다시피 정말 어떻게 보면 공무원 사관학교 그렇게 보는 학교도 공무원 사관학교를 보는 경우가 종종 있잖아요. 그래서 합격권 성적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인문계는 1.4에서 1.8등급을 차지하고요. 그 다음에 자연계는 지금까지 1.5에서 2.1등급 이내가 합격권 성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립대를 노리는 학생들 정말 내신 관리 매우 철저히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당연히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있는데요. 인문계열 같은 경우는 3합7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연계열 같은 경우는 수학이 미적분과 기하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기 때문에 자기가 서울시립대 자연계열을 지원하겠다 그러면 확률과 통계는 해당하지 않는다라는 점 기억하실 필요가 있기 때문에 미적분과 기하 둘 중에 하나에서 자신에게 유리한 과목을 선택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학생부 종합전형, 그래도 439명이나 선발합니다. 지역균형 교과정은 192명 선발하는 반면에 439명 그래도 여전히 학생부 종합전형이 매우 매력적이죠. 근데 서울시립대 같은 경우는 학생을 선발할 때 인재상, 그러니까 학생 선발 기준이 매우 좀 간소합니다. 성균관대 같은 경우는 학생을 선발하는 기준이 무려 6가지였었죠. 국민대 같은 경우는 학생을 선발하는 기준이 5개였었고 대부분 또한 4개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서울시립대 같은 경우는 학생 선발 기준은 딱 3가지만 봅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학업 역량 30%, 잠재 역량 40%, 사회 역량의 3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사회 역량 매우 많이 차지하죠. 왜 사회 역량의 30% 차지하는지 조금 이따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학업, 잠재, 사회에서 총 100%를 차지하는데 그 중에서 가장 많이 학생을 선발할 때 보는 게 바로 잠재 역량 40%를 가장 많이 봅니다. 서울시립대에서 잠재 역량을 높이 평가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먼저 서울시립대 같은 경우는 지원 학과 관련된 비교과 활동을 뒷받쳐 준다면 전체 교과 성적이 어느 정도 조금 낮아도 좋은 평가를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잠재 역량 같은 경우는 그 학생이 물론 내신을 고등학교 1학년에서 3학년 1학기 때까지 계속 1등급을 찍는다는 것은 가능하지만 이건 매우 힘듭니다. 왜? 사람이 시험을 잘 볼 때도 있고 못 볼 때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어느 날 갑자기 좀 슬럼프에 빠졌다 하지만 그 슬럼프에 점수가 빠졌다 하더라도 자기 자신의 잠재 역량을 비교과 활동, 그다음 과세도, 그다음 진로 활동, 구체적인 발전에 관한 진로 활동, 그다음에 자율 활동, 그다음 동아리 활동을 통해서 모든 자기 자신의 역량을 보여준다라면 충분히 좋은 평가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서울시립대는 잠재 역량의 40%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서울시립대는 저희가 좀 유심하셔야 될 게 있는데 뭘 유심하셔야 되냐면 대학교는 총 통틀어서 하나 인재상이 딱 정해졌습니다. 경희대 같은 경우는 문화인, 창조인 그렇게 있잖아요. 그런데 서울시립대는 각 학과마다 인재상이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어떤 학과를 가겠다 그러면 그 학과
학과와 부합된 인재상이 무엇인지 반드시 파악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기만의 색깔이 없거나 그 다음에 그 학과의 인재상에 부합되지 않는 아이는 일단 내신이 높아도 인재상에 부합이 된다면 어느 정도 좀 내신 충분히 커버 가능합니다. 그래서 좀 내신이 굉장히 높다 그러면은 좀 학과 인재 좀 부족해 그러면 충분히 가능하겠지만 내신이 부족하다 그러면 그 학과 관련된 인재상 반드시 충족시켜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여기서 사회 역량은 30% 온다고 했잖아요. 일단 면접 평가를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회 역량이 왜 30%냐면 일단 시립대의 인재상은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공공성입니다. 그래서 시립대 인재상은 공공성은 면접평가 때 보여줘야 되고 생활기록부에서도 저게 공공적인 면을 좀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공공적인 면을 보여준다는 것은 본인은 서울시립대를 나와서 그리고 서울시립 저 진로계획이 공공이익에 어떻게 기여하고 그 다음에 이 사회를 어떻게 좋게 더 할 것인지 이바지하는 사람이 될 것인지 이 점을 높이 평가하기 때문에 이 점도 반드시 생활기록부에서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합격 성적 등급은 이제 학종이잖아요. 그래서 인문계 같은 2.1에서 3.1이고요. 자연계 같은 2.1에서 3.0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그 학생부 종합전형을 보면 일단 학교 상학기록 자기적으로 가져가는데 이제 선발을 1단계에서 2배에서 4배에서 선발하는 면접이 무려 40%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면접평가 40%는 정말 상당히 많이 보는 편이에요. 대부분 뭐 국민대라든지 그런 데 같은 경우 뭐 경희대 30% 면접평가 30% 성균관대는 무려 면접평가 20%밖에 반영되지가 않는데 여기 지금 서울시립대는 40%를 차지한다는 걸 봤을 때 사회 역량과 정말 공공성이 있는지 없는지 그 점을 현장에서 직접적으로 평가한다는 점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정말 행정학과, 도시행정학과를 지원하는 많은 학생들은 서울시립대를 정말 희망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 학생들은 서울시립대로 가기 위해서는 학과상도 학과에 해당하는 인재상 반드시 파악하시고 그 다음에 생활기록부 비교과에서 보여줘야 되는 거 잠재 역량, 그 다음에 사회성, 공공성을 보여주셔야 되고요. 또한 내신 역시 소홀히 하지 말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